계엄령의 선포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으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데요.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되며 군이 모든 행정과 사법 기능을 관장하고,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되며 군이 군사에 관한 행정과 사법 기능만을 담당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죠. 예를 들어 통행금지가 실시될 수 있고, 상점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받을 수 있기에 오늘날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령은 13차례, 경비계엄은 4차례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계엄령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10월 25일 여수 순천 내란 사건으로 인해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란군 진압을 위해 여수 순천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제주도로 확대되었으며 105일간 지속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54년 9월에야 해제되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경비계엄을 4시간 동안 발령했다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꺾지 못했고,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비상계엄령도 해제되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권 장악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5월 27일까지 12일간 지속되었고, 이후 1962년 12월 5일까지 558일간 경비계엄이 이어졌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유신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최규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전국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인한 권력 공백 상태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군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강압적인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었고,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들은 6.25 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이거나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군부 독재 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으나,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도 활발히 일어나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